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시력.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경 써도 불편함이 해소가 안 돼서 갑갑한 분들 많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적 디자인을 연구하는 곳 디올 연구소의 이종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디올 연구소, 이게 디자인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자인.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좀 단순 명쾌한 게 좋아서 네. 디자인 포를 축약해서 그냥 디올 이렇게 만든 이름입니다. 네, 모두를 위한 디자인, 모디보다 디올이 네네. 좀 발음이 쉬운 것 같네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화장품 회사, 향수, 이런 네. 수입 이런 걸로 해서 네. 연락도 받기도 하고. 네, 이 디올 연구소에서 디자인한 디올 폰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만든 디올 폰트는 정확하게는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라고도 이제 카테고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보편적 디자인, 그러니까 누구나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디자인, 이런 취지의 디자인인데, 네. 폰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시력 약자들 경우에는 네. 같은 크기에서도 잘 못 읽는 부분도 생기고, 네. 아니면 두께의 차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차이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시력 약자들까지도 더 공평한 조건에서 읽을 수 있는 네. 서체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것이 디올 폰트입니다. 디올 폰트가 다른 서체와 다른 점, 어떤 불편 요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서체가 특징적인 게 한 서너 가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잉크트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잉크트랩이 뭐냐면 노안이 오거나 이제 저시력이 있으면 어떤 글자를 구별할 때 뭉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글자 한글은 특징적으로 보면 다양한 초, 중, 종성 이런 부분들 복잡도에 따라서도 이런 뭉침들이 더 많이 그 글자를 인식하는데 불편한 요소로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뭉침을 미리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뭉침만큼을 미리 파내는 겁니다. 파내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정확하게. 착시처럼 네. 그 파여진 부분들이 뭉친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냥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기술,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쁜 폰트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점점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렇죠. 언제부턴가는 다 필요 없고 가독성 좋은 걸로 해줘. 네네. 때로는 그 책 인쇄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예쁘잖아요. 네네. 그거 촌스럽잖아요. 이렇게 네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점점 그런 게 안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글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한 폰트 서체죠. 네. 네, 글자의 기본은 사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처럼 고령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시각적 불편을 겪게 되면 네. 어째 문해력에도 차이가 생기고 네. 가독성에도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적 보완들을 거치는 과정들을 갖는 것이 저희 같은 서체의 특징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대, 연령 여러 가지 부분들의 차이들로 인해서 사실은 새로운 디자인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성적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정형적인 글꼴의 형태를 파괴한다든지, 네. 그래서 개성적인 것들이 정형과 비정형의 어떤
경계의 선상에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아주 원론적인 원칙에 준하고 네. 또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전달하고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중심, 그래서 기능성 중심의 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잘못 읽어서 님이 남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와닿네요. 네. 근데 아마 시력 약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을 시력 약자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네. 노안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예. 네. 저는 사실 뭐 약자라는 표현을 사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세상의 모든 개념이 구별을 위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장애, 비장애, 네. 뭐 약자가 있으면 강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처럼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 말 그대로 시력 부분에 조금의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생활상에서 어떤 불편을 겪는 분들을 통칭해서 시력 약자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령화를 겪으면서 고령 장애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안이죠. 네. 그러니까 노안도 당연한 그 시력 약자분들 중에 대표적인 가장 네. 광범위한 시력 약자이시고 네. 또 저시력을 뭐 겪고 계신 분들, 시각장애 분들, 그리고 또 뭐 색약, 생맹, 네. 뭐 기타 등등 우리 주변에 시각적 뭐 난독도 뭐 경우에 따라서 시각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각의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네. 시력 약자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네. 남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각자 그분들 나름대로 뭐 난시가 심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색깔 구분이 좀 덜 돼서 채도 명도가 아주 확 이렇게 딱 있어야지만 구분이 잘 되는 분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거든요. 벌써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아니 근데 이 디올 폰트를 이제 만드셨으니까 이게 많이 쓰여야 될 텐데 네.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국내 대기업 중에 이제 몇몇 곳에 증권, 약관 그리고 뭐 식품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뭐 성분 표시라든지 네. 이런 너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 그죠? 보이고요. 그리고 약도 너무 그렇죠. 몇 알을 먹어야 네네. 되는지 너무 안 보이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꼭 굳이 시력약자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 불편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뭐 식약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해서 굉장히 글자들이 막 일그러져 있다든지 네. 그래서 변형이 심해서 더더군다나 읽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서체가 이제 마법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 네. 뭐 식품, 의약품 뭐 이런 회사들에서 저희 서체를 그 도입해서 그 제품들의 실제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공이나 기관 행정 이런 쪽에서도 네. 저희 서체들이 좀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좀 알려지면서 그 일부 이렇게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니 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그렇죠. 뭐 잘 읽어도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 시골에서 이제 뭐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네. 뭐 농약 오남용 사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게 네. 보통 뒤에 적혀 있는 글씨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음료인지 뭔지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용 사고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흔하게는 우리가 뭐 인터넷 뱅킹 익숙하지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 뭐 어쨌든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뭐 고지서 계좌에 써 있는 어떤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읽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송금 사고들도 한 17% 정도 경험했다라는 네. 조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생활 안에 사실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왜 뭐 어떤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 뒤에 뭐 네네. 어떤 성분이 있으면은 네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잘 보여야 되고. 예, 요즘에 특히 뭐 어떤 경영학에서 화두가 ESG 경영인데 특히 젊은 소비자들 그 특히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품 성분
그리고 재료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는데 읽을 수 없다면 굉장히 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또 주 고객인 많은 기업들 중에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제로 웨이스트 하는 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회적 기업들 이런 분들도 뭐 본인들이 만드시는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 폰트를 적용해서 많이 알리는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공공기관, 정부 뭐 이런 곳은 필수로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안타까운데,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고령화가 훨씬 더 먼저 왔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도 저희보다 한 15년 정도 앞서서 많이 개발이 됐고 우리보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분에 그 사용처가 바로 공공기관 이런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공적 서비스 분야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선행 도입 사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저희 서체가 들어가는데 아직은 좀 걸림돌이 좀 있는데 점점 이런 소비자들이 저희가 원하는 어떤 양질의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주도해서 어떤 프레스를 가하면 네. 오히려 더 민원이나 행정 서비스 같은데 촘촘한 서비스로 저희 폰트가 도입되고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안에 네네. 있는 작은 글자 보는 거 네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키워서 보기도 네. 하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크게 키웠을 때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화면 설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도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은 원래는 대기업으로 사회생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관심을 갖게 어. 되신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각 디자인 전공하면서 80년대 학번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는 굉장히 빨랐던 케이스인데 멀티미디어라는 분야를 제가 일찍 또 알게 돼서 네. 그 멀티미디어의 매력에 빠져서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1세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80년대 학번이면 그러시죠. 그때 당시에는 네, 네. 사실 그쵸? 네,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멀티미디어라는 게 개념만 약간 회자될 정도 때인데 제가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도전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뭐 청계천의 헌책방을 그때는 이제 책값들이 비싸니까 많이 네. 뒤지러 다니다가 뭐 외국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 잡지에서 멀티미디어는 이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거다라는 한 3줄짜리 영어 잡지를 보고 그 잡지에서 3줄 정도를 보고 이거구나. 이거 나하고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프리선언처럼 저는 오늘부터 멀티미디어 전문가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네. 컴퓨터 공부 혼자 하고 프로그램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래픽 공부도 컴퓨터 그래픽 공부 맞춰서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1세대가 됐고 네.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저한테 좋은 커리어가 돼서 네. 또 이제 대기업 생활도 할 수 있는 열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20대 후반쯤에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욕심이 많았는지 욕이 많았는지 제 브랜드에 제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서 네. 독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찍 시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사회적 기업은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이 전혀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네네. 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런 분야의 회사들을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49살이구나. 50 직전쯤에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시점이 있었고 그쯤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 네. 그때 먹었던 생각의 어떤 결들이 사회적 기업하고 비슷한 분야에 결심을 하게 됐고 네. 그 계기로 인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길까지 걷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뭔지 여쭤봐도 돼요? 그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대기업 다니고 할 때 그때 20대 뭐 중후반 정도쯤에 20대 중반이군요. 그때쯤에 저도 이제 그 소아마비를 어렸을 때 앓고 있으니까 네. 장애인인데 네. 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종 면허 시험장에서 다 장애인들도 과거보다는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뭐 서울에 뭐 강서 면허 시험장, 뭐 인천에 한 곳 이렇게 해서 두 군데밖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서울이니까 강서 면허 시험장을 갔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분들을 거기서 제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좀 약간 피하고 싶었던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왜 저 속에 서야 되지 하는 정도로 주저주저했던 경험도 있었는데 네. 줄 서 있는 동안에 주변 분들이 한두 분씩 와서 뭐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뭐 노트북 당시로는 들고. 많지는 않지만 노트북도 들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도 들고 업무 성격상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그 대기실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웅성웅성하다 몇 분이 와서 네. 혹시 회사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서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 계신 한 120, 30분 정도 되는 중에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직업이 있는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2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자꾸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신가 이런 네. 생각도 하고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해서 순간적으로 멈칫했는데 네.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100여 분 넘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선택받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공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 좀 의미 있는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었는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묻히고 네.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맣게 그 흐릿하게 지워지는 시점쯤에 또 제가 가장 사랑하시던 이제 우리 아버지, 네. 아버님께서 이제 치매를 7, 8년 정도 앓고 계시다가 네. 49 되던 그 해에 네.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요양병원에다가 모셔놓고 서울로 돌아오는 휴게소 한 5군데 차를 세우고 뭐 비 오는 날이어서 또 네. 빗속에 한참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돼서 네. 그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청년 때부터 가졌던 여러 가지 무슨 특허, 네. 영화 제작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아버지의 삶이 어떤 치매 7, 8년 속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이런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네. 그때 좀 희한하게 그 청년 시절에 가졌던 제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내가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날로 올라와서 기존에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운영하던 회사 그 파트너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저는 먼저 하고 네. 그 다음 주에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이제 그 디올 연구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아이템으로 사회적 디자인을 선택하신 거죠. 사회적 디자인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정의를 내린 게 사회적 디자인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만의 어떤 소명이죠. 그래서 네. 그게 하나는 장애인의 삶 그리고 또 뭐 고령자 특히 네. 뭐 치매나 이런 부분들 관련한 이런 고령자의 삶에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자존감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저 또한 이제 막 노안이 심해지고 있던 부분이고 네. 노안도 또 느슨하게는 장애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그 어떤 고령의 삶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장애 부분의 어떤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네. 장애인과 고령자의 어떤 편리, 삶,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로 뭐 좀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령자라든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의 복지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제가 뭐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뭐 네. 다 꼼꼼하게 전문가답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보면 그 양쪽 성장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어떤 이제는 질적 성장이 되게 중요한 때이다. 그 시계 보면 멀리서 보면 다 촘촘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밀착해서 가까이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님의 어떤 그 요양원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생활 중에도 보면 저희가 밖에서 처음에 선정할 때 그 어떤 요양원을 고를 때 봤던 것과 몇 년간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가면서 네. 그 안에 시설,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자세, 그리고 가족과의 어떤 교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네. 부분들이 이제는 보다 나은 질적 성장이나 어떤 이 부분들이 양적, 질적 균형을 갖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애에 대한 복지 유형도 이제 사회가 인식하듯이 네. 전에는 그냥 뭐 하나로 뭉뚱거려서 장애 이랬다면 지금은 장애 유형에 대한 네. 인식들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 네.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생활적으로 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 거고 그런 관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여기가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네.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뭐 디자인 쪽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아까 그 시설 같은 데 보면 뭐 모서리의 어떤 부딪힘 방지하기 위한 뭐 라운딩 처리나 끼임 방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데 재질이라든지 헐거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조악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냥 딱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겉모습은 괜찮은데.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실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고령자 장애인 분들이 반대로 생각해서 뭐 젊은 부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갓난 아기가 우리 집에 있고 아기가 그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용품 고를 때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고릅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정성이 그 사회적인 이런 다양한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노력 정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리 네. 이런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서 좀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던 것.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네, 들어요. 뭐 맞습니다. 분명히 뭐를 갖춰야 된다. 있긴 있는데 그렇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우리 사회적 디자인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뭐 우리 생활 전반인 거죠. 네. 의식,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타 등등 어떤 문화 이런 저변에 있는 건데 그 부분들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공감하고 네.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전지현의 연주, 빛의 속삭임 듣겠습니다. 전지현의 연주, 빛의 속삭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사회적 디자인 기업, 디올 연구소의 이종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한 분들이 겪는 시각적인 불편이 참 다양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얘기들 하세요? 노안의 경험만 봐도요. 네. 그 어떤 똑같은 부분에 혹시 그 난독의 경험과 비슷하게 잘 보이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문해력에도 분명한 시간적 차이도 생기고 네. 그리고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 똑같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뭐 고령화 시대에 막 접어들어서 네. 액티브 시니어들도 활발하게 사회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우리 65세 정도 되는 어떤 왕성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노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어떤 네. 환경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에서도 굉장히 그 불편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네. 본인의 자존감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생활 중에 그 안전이나 뭐 다양한 유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글자 정보나 이런 시각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각 정보에 조금이라도 어떤 인식의 갭들이 생기면 네. 불편들로 인해서 만약에 신호등을 인식하는데 0. 몇 초의 차이라면 그 부분은 엄청난 사고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식음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유통기한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리 촘촘하게 돼 있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는 시각적인 정보로 잊게 되는데 네. 생활상의 불편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업무도 네.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차이도 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문맹이라고도 일컬어지고 그리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는 지점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각적 불편을 해결하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 어떤 큰 불편 또는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두려워져서 네. 사회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에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노하는 데서 별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네. 뭐 40대 후반 정도 돼서 노안이 조금 심해지는데 어느 날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 네. 대부분은 또 이렇게 보면 약간 작은 글씨를 선호한다든지 디자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다가 네. 언젠가 뭐 업무적으로 만난 분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직함도 그렇고 네. 너무 작게 쓰여 있어가지고 성함도 네.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종근 대표님 이래야 되는데 이 중근, 이 종곤, 뭐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척하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가서 네. 안경 빼서 네. 숙지하고 와서 읽은 척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불편들을 왜 서로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을까? 제 명함에는 이제 그 디올 폰트가 네.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명함을 보면 이거 글씨 작은데 잘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체로 많은 분들이 눈에 잘 보이는 명함도 만드시고 또 영업 자료 아니면 다양한 유의 홍보물. 그렇죠. 네.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사회 활동에 활용하시면 공감 이런 것들 끌어내는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디올 폰트 사용하시면서 좋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죠? 예, 조금 이제 뭐 아주 적극적인 소비자분들 같은 분 경우에는 네. 이거 마법이다 이렇게 아.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네. 눈이 잘 네. 보이면 마법같이 느껴져요. 신기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일상이 돼야 되는데 신기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얼마든지 많은 선택제가 돼야 똑같은 정보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죠. 이거 만드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일반 서체들은 보통 한 6개월,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에 개발을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서체 개발 과정에 그 기능성 서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서체이다 보니 이 부분에 시력 약자분들에 대한 불편 요소를 연구하고 발굴해내는 어떤 디자인 리서치 과정이 있고 네. 그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가설로 또 연구 개발하고 만들어진 정보들을 또 그 실제적인 그 사용자 네. 그리고 시력 약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유의 사용성 평가라는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사용성 평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수준의 어떤 차이가 나지 않으면 네. 다시 기각하고 또 또 다시 해서 저희 거는 정확하게는 5번 정도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거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체이긴 한데 이게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이 좀 협소하니까 투자 대비 어떤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류의 사업들, 서체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갖게 됐죠. 이 디올 폰트는 지금 한글만 있는 건가요, 대표님?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다 있습니다. 기호도. 네네. 네. 기호가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게 영어나 네. 기호가 필요한 게 아까 그 식품의약품 이런 성분 표시 같은 데 보면 단위 표기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 돼 있거나 뭐 기호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 부분에 특히 많은 또 강점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뭐 몇 밀리그램 막 이런 그렇죠. 것도 네네. 있고. 맞습니다. 네. 와,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네. 이게 뭔지. 유니버설 디자인이 꼭 글자에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무엇이다? 어떤 음.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유니버설이라는 게 뭐 우리말로는 보편성이잖습니까? 네. 보편적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범주를 놓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세대, 문화, 그러니까 남녀노소죠. 남녀노소, 문화, 국경 이런 다양한 유의 분들이 차별 없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디자인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저희 회사가 디올의 어떤 가치가 디자인 포올이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그보다 한 단계 사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더 있는 네. 작업인 겁니다. 보편성과 모두의 차이인 거죠.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시대를 사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 보편적이라는 거 안에 있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령 사회가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이기도 할 거고요.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빠지면 안 되는 어떤 정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네. 네, 뭘까요?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포를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늘 떠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스티븐 제이 골드의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역설적이게도 실제 해석해 보면 모든 생명은 네. 그 불완전에서 더 다른 불완전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완전을 찾는다는 거는 불완전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불완전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역설이지만 네. 같은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니버설 디자인 포울이 추구하는 게 장애, 고령, 다양한 부분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 관찰해서 해결하는 거라면 네. 여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가정했던 것처럼 네. 그 부분을 어떤 다름의 시각으로 충분하게 관찰하고 네. 관찰된 것을 또 다른 불편으로 진화하기 위한 네.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올은 그런 면에서 우리 생활에 특히 어떤 다양한 유의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약자분들의 불편을 번역하는 번역기 역할을 하는 게 디올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언젠가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가 떨어지는 날이 오기를 늘 네네. 바란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똑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감이라는 거는 본인이 겪지 않으면 상상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좀 개선하고 하는 노력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불편 공모전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생활 속에 본인이 관찰하고 싶은 어떤 대상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경험 이런 거에서 나는 어떤 불편들을 겪었다. 관찰했다, 겪었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서 그런 사례들도 이제 서로 공유도 하고 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연결도 하고 하는 좀 확장적 개념의 불편 플랫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노력도 해보고 있는 중인 거고요.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님 아직도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또 어떤 공부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보건복지 경영에 이제 박사 4학기째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인식을 장애인 고령자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향점은 갖고 있는데 이걸 풀어내는데 좀 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울타리를 좀 만들고 싶어서 네. 시작한 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거의 50% 이상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공부가 80년대에 이미 멀티미디어를 공부하셨지만 멀티미디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가 발전하니까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꾸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보건 이쪽도 변해가는 걸 계속 공부해야 돼서 항상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뭐 도전한다라기보다 도전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 목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제 젊은 시절에 앞으로의 어떤 나이를 먹으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출발이 디올 연구소였다면 네. 디올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좀 완성도 있게 하고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이어갈 수 있는 네. 분들을 발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제가 좀 울타리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제 토대도 좀 더 깊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일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지금 전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저를 참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다면 나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찾으려고 늘 노력했고 네.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떤 약속을 해도 제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조금 더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였고 네. 그래서 어느 부분들 저랑 동년배이거나 훨씬 저보다 선배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시니어 관련한 강의를 좀 많이 나가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많은 분들께 이제 갖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표님처럼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모두 준비 안 돼 있고 뭐가 두렵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 두려움이나 뭐 준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작하고 나면 전혀 다른 정의로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게 시작이 반이다처럼 네네.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갖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 능력, 네. 자기의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준비된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절대 어떤 부분도 그냥 너무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도전 즐겁게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함께 삶을 계속 같이 나눠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다 되는 때는 사실 없잖아요. 어떤 것도. 그렇죠. 네.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계획대로 내 준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지 않다. 네. 내가 한 결정으로부터 또 다른 결정이 만들어지고 네. 이게 과연 실패냐 성공이냐도 그 어느 시점에 단면을 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네. 제가 하는 일들이 뭐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또 그칠 때가 있겠지만 제가 왔던 길들에서 어느 누구한테 작게라도 도움과 희망이 됐다면 뭐 네. 그게 과연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네.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디올 연구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포 올, 디올 연구소의 이종근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